우리 민족은 왜 동지에 팥죽을 만들어 먹을까요? 그동안 정설처럼 내려온 답은 귀신이 빨간색의 팥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귀신을 물리치려고 팥죽을 먹는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중국에서 시작한 풍속을 우리가 따라하는 것으로 말이죠. 그러나 그것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동지를 5대 명절 중에 하나로 삼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 왔는데요. 그 이유는 동지가 차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5대 명절을 시간순으로 꼽아보자면 설, 한식, 단오, 한가위, 그리고 동지인데요. 동지를 빼면 우리 민족의 4대 명절이 저절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간상으로 맨 마지막에 있는 동지가 우리 민족 역사에서는 설 앞에 놓여서 설 대신 한 해의 시작으로 꼽히던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 자체의 고유 달력에서는 설이 아니라 동지가 한 해의 시작절기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지를 아시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이 동지를 한 해 달력의 첫날로 삼았던 이유는 바로 한식 때문이었습니다. 청명해 주구나 한식해 주구나 하는 속담에 나오는 그 한식 말입니다. 동지와 한식 사이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정확한 날수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105일입니다. 동짓날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이 한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4대 명절에는 설과 한가위처럼 크게 지켜지지 않는 한식과 단오가 들어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한식과 단오가 4대 명절 안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바로 한식과 단오가 동지처럼 차를 만들어내는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였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의 4대 명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설도 한가위도 아닌 한식과 단오였습니다. 한식과 단오가 차를 만드는 과정의 시작과 끝이어서였죠. 한식 다음 날부터 차나무에서 찻잎을 따기 시작해 그들을 시루에 찌고 절구에 찧어 차를 만드는 작업을 단오날을 마지막 날로 하여 끝내는 것이 차를 만드는 생산 공정의 주기였습니다. 단오를 차를 만드는 마지막 날로 삼은 이유는 그래야 저 멀리 지구 반대편까지 차를 수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단오날이 지나서 만든 차는 지구 서쪽으로 가는 도중에 추운 겨울을 만나 얼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얼어버린 차는 쉽게 가루가 되어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좁디 좁은 한반도에 터를 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답니다. 차나무 때문이었죠. 페니실린이 없던 시절 페니실린 같은 역할을 했기에 생명의 나무라고 불렸던 차나무가 자라는 곳은 전 세계에서 한반도와 일본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차나무가 자라는 곳이지만 섬나라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해상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옛날에는 일본에서 만든 차를 바다를 건너 육지로 수송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금싸라기 땅이 된 거죠. 이렇게 차나무에서 찻잎을 딸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한식날을 정해주는 것이 바로 동지였습니다. 동지와 한식은 언제나 105일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정확한 동지를 알기 위해 과학적 지식을 축적하는데 열심히였는데요. 우리 선조가 천문에 대한 관측과 기록을 그토록 열심히 한 이유였지요. 기원전 1733년경 일어났던 오송치루 현상이 환단고기의 단군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연유랍니다. 에이펙이 열렸던 경주에 1500년 가까이 변함없이 서 있는 첨성대는 바로 이 동지를 정확히 찾아내려는 신라인들의 집요한 노력의 결정이었습니다. 첨성대를 통해
동짓날의 해돋이를 찾아내는 과정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팥죽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동지에 팥죽을 쑤어 먹은 이유는 바로 차를 만드는 기술을 점검하고 연마하기 위해서였답니다. 동지가 되었다는 건 이제 차 농사가 105일 후에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걸 의미했기 때문에 차를 만드는 기술을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우리 민족이 차를 만드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떡처럼 동그랗게 압축해 만드는 병차 또는 벽돌 모양으로 압축해 만드는 전차가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포도주나 주스처럼 즙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전남 장흥에서 만드는 차가 대표적인 병차입니다. 차를 액체 상태의 즙으로 만드는 이유는 해상으로 무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선박으로 차를 무역하려면 지중해에서 포도주를 무역하던 방법이 최고였거든요. 암포라 같이 밑이 뾰족한 용기와 그 암포라를 끼워 배에 적재할 수 있는 특수 팔레트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병차나 전차 같은 기납차로 차를 만드는 기술과 즙으로 차를 만드는 두 가지 기술이 동시에 익혀져야 했답니다. 팥죽에 새알이 들어있는 이유였죠. 팥죽을 만드는 일은 찻잎을 시루에 찌고 절구에 찧어 찻잎들을 차즙으로 만드는 기술을 익히고 검증하는데 안성맞춤인 과정이었습니다. 팥죽에 고명으로 들어가는 새알은 그 자체가 떡이어서 시루에 찌고 절구에 찧은 후 동그랗게 압축하는 것까지 병차 만드는 과정과 똑같았답니다. 새알을 넣은 팥죽 만드는 기술은 찻잎들을 가공해 병차와 차즙, 즉 차죽을 만드는 기술과 동일한 기술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동지에 팥죽을 만들어 먹은 것은 귀신 따위를 물리치려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진짜 농사인 차를 만드는 기술과 기능을 확인하고 함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민족이 말하는 농자 천하지 대보는 벼농사 짓는 농자가 아니라 차 만드는 농자였답니다. 우리 민족이 벼농사 지을 땅도 그리 많지 않은 산만 많이 있는 이 좁디좁은 한반도에 터잡은 이유이지요. 우리 민족이 이런 땅을 금수강산이라 부른 이유랍니다. 팥죽을 만드는 기술은 차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차죽을 만드는 기술과 같아서 옛날엔 정말 아무나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답니다. 차죽을 만들어내는 나라라고, 즉 주스를 만드는 나라라고 하여 불린 이름이 주신, 조선이었고 부여였답니다. 다음번엔 설날에 왜 떡국을 먹는지도 알아봅니다.